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6호 제14면 기사입니다. 군포 등 4개시 코로나19 합동대응반 구성. 군포, 안양, 의왕, 과천 등 4개시가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대희 군포시장과 최대호 안양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은 6월 29일 안양시청에서 코로나19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합동대응반 구성 등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시는 확진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집단 감염 위험 요인 대상자들에 대한 선제적 합동 진단 검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4개시의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동 관리하고 합동으로 언론 브리핑을 갖기로 하는 등 시민에 대한 홍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재난안전과 지역번호 031-390-005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청기 건강보험급여제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는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이 7월 1일 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은 개별 급여 제품의 적정 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공개하고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 피팅을 담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 제품의 판매 가격 역시 함께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소의 경우 불법 유인 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한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용자 공급자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청기 제도 개선안을 수립하였으며 제도 개선안은 7월부터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 개별 가격 고시제 실시. 보청기 제조 수입업체가 자사 제품을 급여 보청기로 판매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 가격을 급여평가 받은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조 수입업체로부터 신청받은 보청기의 급여평가 결과는 오는 8월 이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급여 보청기의 적정 가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대부분의 경우 보청기 성능 등에 상관없이 급여 기준액인 131만 원의 보청기 구매 후 공단의 급여비 청구, 변경, 개별 제품별 가격 책정으로 꼭 필요한 성능을 갖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구매 가능. 급여 비용 분리 지급. 올해 7월 1일부터 구매하는 보청기의 경우 제품 검수 확인 후 131만 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급여 금액이 제품 급여, 제품 구입에 따른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 기기 적합관리에 따른 비용로 분리되어 급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이는 급여금액 산정 내역에 보청기 적합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여 판매업소의 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기존 청각장애인은 구매 당시 급여 기준액의 10%인 131천 원을 본인 부담하고 보험자인 공단은 최대 131만 원을 일괄 지급, 변경, 구매 당시 제품 비용 91만 원과 초기 적합관리 비용 20만 원의 10%인 111천 원을 부담하고 공단도 111만 원을 지급, 나머지 후기 적합관리 비용은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1회당 5만 원, 본인 부담 5천 원, 지급. 또한 판매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장비 기준 및 판매업소의 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한 제도 개선안 역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누구나 사무실만 갖추면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이비인 후과 전문에 보청기 적합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 1인 이상 업소에 근무하고 업소 내에 청력검사 장비 및 방음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과 적합장비를 갖춘 상담실 등을 구축해야 판매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 기준 신설을 통하여 보청기 적합관리를 제공해야 하는 판매업소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등록업소의 경우에는 인력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설 장비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준규 보험급여과장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전국 최초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9월 개소. 서울시가 의사소통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오는 9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다. 박원순 시장 취임 초기부터 뇌병변 장애인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 인권단체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와 권익 향상을 위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속 요청해왔다. 특히 뇌병변 장애인은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현저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뇌병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12.3%.
그동안 서울시는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1월에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18.9 장애인 인권 증진 기본 계획 19.3 뇌병변 장애인 지원 마스터 플랜 19.9 등 시 장애인 기본 정책에 명문화하였다. 의사소통 권리 증진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주요 대상은 뇌병변 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 17만 5,331명으로 서울시 전체 등록 장애인 39만 4,638명의 44.4%에 해당한다. 20년 5월 기준. 특히 뇌병변 장애인 등 4만여 명을 위한 특화된 보완대체 의사소통 AAC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 유형으로는 뇌병변 4만 1,146명, 청각 5만 5,869명, 지적 2만 6,930명, 자폐성 6,225명, 시각 4만 1,793명, 언어 3,348명, 장애 등이 있다.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보급과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개별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네트워크 허브의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는 민간위탁을 통해 장애인 복지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장애인 관련 단체, 기관이 운영할 계획이다. 수탁기관은 7월 7일, 화부터 29일, 수까지 공개 모집하여 8월 중 장애인 분야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법인은 올해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모 대상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며 공고일 기준 서울의 사업장을 소유 임차하고 있거나 소유 임차를 예정 중인 비영리법인, 단체으로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장애 유형에 맞는 의사소통 컨설팅이 가능하고 보완대체 의사소통 서비스 제공 기반, 시설, 장소를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전국 최초로 설치하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센터는 모든 장애인들이 당당한 시민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